걱정 많이 했는데 이번에 한동훈 대표는 확실하게 좀 뭔가 힘을 받았죠. 그건 확실하죠. 그렇죠. 일단 7월 23일에 전당대회 하면서 보여줬던 62%가 넘는 네, 그 득표율, 당원과 네. 거기서 파생된 리더십이 공고하다는 걸 증명한 거죠. 그렇지. 그 전에 한동훈 대표가 보여준 게 뭐가 있냐, 뭐 하는 것도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 많았는데 이번에 선거로 확실히 보여준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 올려놓고 흔들었는데 안 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많이 흔들었는데. 안 넘어졌어.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부산 금정에서 이 정도 차이로 이기고 오늘 아침에 대통령실도 그렇고 뭐 친윤들도 한동훈 대표에게는 좀 이렇게 좋은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별로 안 나오더라. 적이야? 적이니까 원래 이길 때서 이긴 그러니까 건데 뭘? 애매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이게 간절기 같은 거야. 이게 긴팔을 입어야 되는지 반팔을 입어야 잘 모르겠고 들고 나가기도 뭐하고 잘못하면 감기 들리고 딱 그겁니다. 이게 뭐 반팔 한쪽은 반팔 한쪽은 긴팔 뭐 약간 이런 느낌인 건가?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런데 네. 그 국회의원분들이 지금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게 너무 그렇게 재시는 분들만 네. 계셔서 좀 실망이에요. 아, 이럴 너무... 때 뭐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한 명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한동훈 대표의 역할이나 그리고 저번 총선과 이번 보궐선거의 득표율 비교나 한동훈 대표가 했던 거나 생각하면 사실 이번 금정구 선거의 압승은 한동훈 대표를 빼면 얘기가 안 되는 부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뭐 어떤 편을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숫자로 말씀을 드렸고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산이 겨우 이겼다 예를 들어서 13을 이겼는데 뭐 한 3 정도로 이겼다. 그다음에 이제 강화는 지난번에 27 이겼는데 대충 안상수 빼고 한 20 정도 이겨서 또 나왔다. 그럼 엄청난 또 비난을 할 거예요. 이거 그러면 뭐, 김옥균 뭐 어쩌고 했겠지 또. 이거 아무나 해도 10은 넘는 건데 3이 뭐냐. 이거 김 여사 별로 그렇게 영향 안 받는 거 아니냐. 이 의혹이. 명태균 거짓말이라는 거를 국민들이 아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환장한다니까. 제가 오늘 여러 전화를 받았는데 제일 황당했던 전화가 뭐냐면 지금 교육감 얘기랑 엮어서 할게요. 네. 자, 2대2가 됐고 부산 떨렸는데 이겼다 이거. 네, 그다음에 서울도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교육감 선거가 그 다른 후보 한 분이 보수 후보거든요. 중도 보수라고 네, 했는데. 그러니까 합치면은 49 정도 나와요. 네. 49점 뭐 몇이고 여기가 50.2니까 굳이 합치면 진보 50.2 보수 49.8. 뭐 대충 뭐 비슷하다. 1% 차이 났다고 치고 이거 뭐 똑같은 거 아이가 이거예요. 이걸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나요? 교육감 선거는요. 누구 때문에 파생되느냐? 조희연 때문에 파생된 한 거죠. 거고 조희연 삼선하는 동안은 싹 다 3번 다 우리가 단일화 실패해가지고 조희연한테 갖다 바쳐준 원래 선거예요. 이기는 거를 2등짜리가 계속 되어 왔어. 그러면 무조건 우리가 이겼어야 돼요. 근데 수도권 민심이 물론 23%라고 폄훼는 하지만 그걸 그렇게 볼 게 아닙니다. 그 지도를 보면요. 이긴 데가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이야. 용산도 진다고 막 그랬는데 이겼구나 그래도. 딱 4개 이겼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만약에 국회의원 의석 수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참담하네. 그럼 몇 개야? 참담해. 9개. 이번에 11개였잖아요. 네. 도봉도 지고요. 네. 동작도 졌어. 그렇지. 김재섭, 나경원 의원은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참담한 결과를 받았는데 51대 또 정신승리. 또 정신승리. 미치겠더라고. 무조건 이겨야 되는 선거였고 그동안 그 교육 관련해서는 보수가 계속 우위를 보였는데도 선거를 잘못해가지고 서로 내가 할 거야 하다가 그렇지. 서로 싸우다가 서로 멱살 남한테 잡고 준 거 하다가. 아니야. 근데 그런 정도의 상황의 심각성을 지금 대통령실은 전혀 인식을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요즘에 좀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에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저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맨날 정치 기사는 끼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럴 수 있어. 이거는 맞는데 참 이게 대중들이 좀 이게 이해하기 힘들겠다.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미쳤나 약간 이런 느낌이 요즘 보면 하나도 와닿는 게 없어. 그리고 또 사실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저희도 실명 거론 뭐 장해찬 요즘 평론가도 막 이제 방송 많이 하잖아요. 이게 너무 대놓고 한동훈 대표만 저격을 하는 거지 무슨 예전에 장해찬 전 최고가 꽤 논리적이었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방송에서 요즘 보면 그냥 악만 남은 것 같고 무조건 반환이야.
근데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이 진영에. 그러니까 뭐 장해찬 씨에 대해서는 저희 당 밖에 계신 분이라 네. 제가 좀 언급하기가 부적절할 수도 있는데 요즘 방송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네. 그분 좀 멀리 보셨으면 해요. 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의 가장 최후의 얘기이긴 한데 네. 멀리 보시고 인생을 네. 조금 더 넓은 관점으로 보시라 네. 그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그또 이제 일각에서는 야 이거 봐 이번에 이제 이렇게 잘 이겼지. 그러니까 이제 당정 잘 화합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를 또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화합의 전제 조건들을 빼고. 화합의 전제 조건은 그래서 요번에 독대가 예정이 돼 있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아마 다음 주 화요일 정도에는 다음 있을 주. 것 같은데 22일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뭐 면담이냐 독대냐 뭐 식사가 있는 거냐 뭐 하는데 아마 오찬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런 가운데서 한 2시간 가까이 대화가 오갈 거고 뭐 비서실장이 계시든 뭐 아니든 어쨌든 뭐 그렇게 진행이 될 텐데 절대로 제가 볼 때 이 상황에서 용산에서 독대를 안 한다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아 뭐 지금 일단은 뭐 또 얘기가 나오는 게 그 독대가 아니라 면담이다. 자꾸 또 이 만나는 걸 또 자꾸 좀 축소하고 한동훈 대표에 관련된 걸 최대한 좀 낮게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너무 웃긴 거예요, 그냥. 네, 뭐 용산에서 잘 야, 판단할 유치하기도 일이지만 하고. 어쨌든 용산에서 이 상황을 그래도 음. 용산에 있는 꽤 많은 분들은 위중한 상황으로 보는 게 맞고 네. 그 판단 때문에라도 이번에 잘 보시면 김건희 여사가 어제 투표할 때 공개적인 안 그 왔죠. 이미지가 없어요. 대통령 혼자 하셨더라고요. 예, 같이 안 했고 따로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거기서부터 이제 반응이 오는 거죠. 그러면 용산도 한동훈 대표와의 독대를 통해서 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동기 또는 명분을 만들 수 있다는 거를 생각할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와서 이거 해야 됩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오케이 그럼 어느 정도 이런 식의 이제 수순이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지. 뭔가 당에서 이렇게 건의를 하고 받아주는 그거에 따라서 모양새. 받아주는 모양새. 예, 그러면 당정 화합이라는 메시지도 나올 수 있고 네. 사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네. 무조건 독대라는 그 하나의 블랙박스를 지나가야 돼요. 독대라는. 예, 독대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또 요즘에 사실 한동훈 대표가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발언들을 계속 해 오다가 오늘 아침에 이제 딱 명쾌하게 좀 더 세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선명하지. 그러니까 딱 1, 2, 3 해서 딱 나눠서 1번 대외 활동 중단. 근데 이거는 형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투표할 때도 뭔가 보이지 않는 모습을 대통령실도 약간은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었고 두 번째는 이제 대통령실은 없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인적 쇄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게 좀 센 거예요.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솔직하게 설명하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입으로 설명하는 소리겠지,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하든가. 그리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라. 그래서 이거 특검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기자분들이 그 절차 얘기가 그럼 특검이냐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 얘기가 맞으려면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있은 후에 이 발언이 있으면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어요. 이 발언은 9시 정각에 나온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9시 한 5분쯤 됐겠죠. 그렇죠. 검찰의 발표는 10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그럼 또 이제 어느 기자분은 그러더라고요. 이거 뭐 엠바고가 걸려서 그렇지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렇지가 않죠. 그게 성립을 하려면 독대가 있은 후에 이 얘기가 나와야 돼요. 독대에서 성과가 없었다거나 아무것도 안 한 상태가 돼야 그렇지. 그거를 그 절차라는 것을 특검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 절차라는 말은 필요하면 뭐라도 하세요라는 뜻으로 그냥 추상적으로 받아들여야지 이게 특검이냐 뭐 3차 특검 뭐 이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뭐 특검 말고라도 여러 가지 뭐 이런 걸 해명하는 절차나 과정들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 절차에 그냥 예민해가지고 이거 특검을 얘기한 거네. 야 이거 세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직 과하다. 사실 뭐 명품백부터 지금까지 어떤 입장을 내신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 제 어떤 그 지금 말씀드린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오후에 있었던 한동훈 대표의 불기소와 관련한 검찰 불기소와 관련한 그 발언이에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렇지. 선제적인 조치가 특검은 아닙니다. 선제적인 조치가 특검은 아니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오늘 얘기한 그 절차라는 단어는 특검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계속 얘기 나오는 제2부속실 문제도 있고 특별감찰관도 있을 수 있고. 특별감찰관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아마 용산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제가 네. 아주 마일드하게 생각하면 네. 마일드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네. 센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순한 맛으로 생각하면 네. 김건희 여사의 대국민 사과 및 경위 설명이 있을 겁니다. 그게 제일 약간 말대요? 저는 그렇게 봐요. 대통령실에서 제일 이거 뭐 신라면 아니야 이거는? 아닙니다. 지금 그 단계는 지났다고 지났어요? 보기 때문에 이거 마일드 할 수 단계. 있어요. 왜냐하면 사과 의사는 전부터 계속 표시를 하셨기 때문에 네. 충분히 그 마일드의 범주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특별감찰관 제2부속실 설치 이런 어떤 그 이거야말로 절차적인 문제죠. 네. 절차적인 문제를 이행한다. 어. 이 과정까지는 아마 용산에서도 생각을 할 겁니다. 음. 그런데 이제 더 나가는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거냐. 더 나가는 게 어떤 거예요? 그래서? 대외 활동 중단 선언이랄지. 대국민 사과 입장 표명할 때 대외 그거까지 섞어서 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또 다른 내용이 거. 들어간다면 이제 그거는 매운맛이 되는 거지. 그렇지. 스파이시한 거지. 이제, 얘기하면서 저는 앞으로 대선 전에 약속했던 대로 아내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전이 일어나요. 특검법 통과 안 됩니다. 지금 우리의 목표가 김건희 그렇지. 여사를 재판받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소가 되는 과정, 이것이 문제가 돼서 고발장이 접수돼서 검찰에서 처리되는 과정이 뭔가 석연치 않다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김건희 여사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거기에 기인해서 생각하고 하게 되는 아니 좀 이렇게 대외 활동이 너무 도드라지는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뭔가를 얘기한다는 것은 이 특검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그런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108명이 똘똘 뭉쳐요. 왜냐하면 그렇지. 민주당의 최소한 명분은 줘야지 그렇게. 그렇죠. 민주당의 특검법이 너무나 악의적이어서. 그렇죠. 그 특검법 그게 김재섭 의원도 인터뷰 보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반대하고 김건희 수사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특검법안 자체가 위헌적이고 도저히 그래서 그냥 못하겠다는 여당 거예요. 괴멸시키려고 만든 법안이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아마도 저희 당 의원 어느 분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먼저 특검법을 내는 건 어떠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게 되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거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돼서 일단 용산의 반응을 보는 게 우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면 이번 독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제가 독대가 없을 수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다른 분들 상당히 많은 분들은 이거 독대 안 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보시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통령실의 있어왔던 반응들을 좀 종합해 보면 대통령이 약간 한동훈 대표가 뭔가 치고 났을 때 불쾌한 감정을 너무 여과 없이 드러냈었고 원래 만나기로 했다가 안 만났다가 한동훈 대표 빼고 지도부만 불러서 뭐 밥 그렇지. 먹고 뭐 거기다가 좀 약간 절대 넘으면 안 되는 선이라고 뭐 기사들도 많이 나오죠. 그게 김건희 여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의대 정원보다 더한 게 김건희 여사라고 하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빠바바박 속사포처럼 던진 건 김건희 여사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유통이 받아들일까라는 거지. 그 한동훈 대표가 부산에서 선거에 올인하면서 부산 민심을 들으셨을 텐데 네. 전국 민심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네. 거기에서 느꼈던 저희 당에 대한 비난의 주요 포인트를 분명히 느꼈을 거예요. 그건 선거 직접 그렇게 뛰지 않으면 그냥 대충 어림짐작하는 것밖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현재 스코어 민심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한동훈 대표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 제일 문제가 김건희 여사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승전 김건희 여사예요 요즘에. 결국 민심이 폭발하기 직전이라고 본인은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센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거를 위해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죠. 일단. 그죠. 그러면 용산에 이걸 전달하는 게 당대표 임무가 맞아요. 그러면 이것을 전달할 수 있을 만한 독대라는 자리는 당연히 마련돼야죠. 면담 상관없습니다. 뭐 잠깐 있다 와도 되지만 어쨌든 전달하는 거 그렇게 오랜 시간 안 걸릴 거예요. 그리고 답하시는 거 이미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용산에서는. 그렇지. 그러니까 원래 대충 보면 오늘 정도 만나셔도 되잖아요. 어제 그렇지. 발표. 근데 다음 주로 넘긴다는 건 준비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읽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한동훈 대표가 재보궐 선거에서 어쨌건 금정에서 이렇게 크게 이기고 정치적 입지가 확 올라간 게
대통령실에서 또 굉장히 부담스럽긴 하겠다 근데. 그렇죠. 이게 차라리 뭐 이렇게 아슬아슬 효과를 줬으면 안 되지만 하여튼. 이거 부산 금정 22% 포인트의 승리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분석을 해볼게요. 네. 그 동별로 제가 다 찢어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된 거고 그럼 이제 인천 저 네. 강화 거기랑 해가지고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분명히 분석할 수 있을 만한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그것도 지역도 갖고 그죠. 네, 돌려보면은 뭐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야, 근데 하여튼 이제 일단은 형은 독대는 무조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용산이 더 독대를 원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단은 시작은 용산에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예, 그것도 처음에. 왜 그랬겠어요. 요즘 뭐 명태균부터 그 다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그 얘기가 나왔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 이제 가는 과정에 선거도 이겼고 네. 그때도 선거 이후에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저께 이거 카톡 캡처본이 드디어 나왔잖아. 오빠. 이거요 결정적인 겁니다. 그렇지. 음성 파일보다 더 결정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음성 파일은 들리기만 해. 저기 보다 침대에서 굴러 떨어질 뻔해서 너무 놀래가지고. 들리기만 하고 그다음에 이거 플레이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고 예를 네. 들어 사람들이 이렇게 뭐 이어폰도 껴야 되고 그러잖아요. 네. 이건 그냥 생으로 대화가 재생되는 거 네. 똑같은데 늘 볼 수 있어. 그렇지. 예, 전달도 쉬워. 네. 그다음에 극적으로 자막까지 달려 있는 거예요. 네, 자막까지 따지고 달려 보면. 있죠. 자막이 달려 있는 거잖아. 근데 너무 직설적이잖아. 너무 스트레이트야, 너무 스트레이트. 진짜 우리 뭐 명태균 얘기 좀 이따 또 하겠지만, 그러니까 진짜 그 김건희 여사의 그거 저도 너무 충격이긴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형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주에 김종엽 최고위원 모친상에서 홍철호 정부석이 와서 그 뭐 대통령과의 만남 얘기가 오갔다고 하고 그 뒤로 지금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네. 보궐도 이겼는데 예. 하나 달라진 건 그 사이에 한동훈 대표의 발언 수위가 엄청 세졌다는 거예요. 그 이제 이게 독대를 안 할 수 있다라는 그 또 하나의 논거로 대통령이 또 경로하는 거 아니냐. 저는 역으로 봅니다. 애초에 먼저 요구했어요. 우리가 해달라고 해서 오케이 한 게 아니고 만나자고 정무석이 오셨다니까요. 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기로 한 거기 때문에 네. 경로에서 취소하는 그 단계를 이미 지나간 거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그 저기 한동훈 대표 측에서 좀 독대 요청을 다시 한번 넣어달라.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만날 생각이 있는 사람인가 이쪽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네. 용산에 이제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대통령실에 있다 보면 없던 충성심도 생긴다고. 그분을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대통령만 생각하면은 진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대통령의 위신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주면 그래도 대통령이 조금 더 편하게 한동훈 대표를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런 복합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런 말씀도 하실 수 있다고 봐요. 그걸 좀 비난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어쨌든 경우에 안 맞다고 보시는 분이 더 많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지. 예. 근데 하여튼 어려워요. 예, 정치 어렵습니다. 네, 어려워요. 어쨌건 이번 재보궐 선거 결과로 한동훈 대표 등의 정적인 역량의 날개가 하나 달린 건 분명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동훈 대표의 이제 정치 시작은 얼마 안 됐잖아요. 정치 시작의 가장 변곡점이나 분수령이 될 만한 어제 사건이었다고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어쨌건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보수유권자들한테 보여준 건 있다라는 게 평가가 줄을 이루더라고요. 야구로 치면 선발 투수감이라는 거를 증명한 거예요. 일선발감. 예. 선발 투수. 그렇지. 그러니까 투수인데 공 빠르고 좋은데 몇 이닝을 던질 수 있고 이거 내구성도 증명한 거고 구위도 증명한 거고 그렇지. 구종 가치도 상당히 높다는 거를 증명한 거라고 봅니다. 맞아요.